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IP 버전 4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모듈 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NAT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먼저 특성에 대한 걸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NAT 타입이 어떤 것이 있고 장단점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요. 스태틱 NAT, 다이나믹 NAT, PAT,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혹은 NAT 오버로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설정하는 내용을 하고요. V6를 버전 4에 대한 네트워크로 트랜슬레이션하는 NAT 기술에 대한 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이제 V6 주소하는 엣지 라우터 쪽에서 NAT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NAT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4 어드레스 스페이스 중에서 프라이빗 어드레스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저희가 ITN 과정에서 알아봤죠. ITN 과정에서 네트워크 어드레스에 대할 때 프라이빗 IPv4 어드레스라고 해서 1918 RFC에서 디파인되어 있는 걸 설명했었는데요. 프라이빗 어드레스는 일반 퍼블릭 인터넷에서는 라우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관 안에서만 쓰거나 사이트 안에서만 쓰고요. 로컬에서만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빗 IPv4 어드레스를 쓰게 되면 프라이빗 내부적으로에 대한 걸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외부로 나가게 하려고 하게 되면 퍼블릭 어드레스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웃 오브 로컬 네트워크에 있는 리소스를 쓸 수 있습니다. NAT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바로 NAT라고 하는 주소가 바로 프라이빗 주소를 퍼블릭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IPv4의 영역에 이미 프라이빗 어드레스로 어사인한 것이 옛날에 클래스 단위로 했을 때 10.0 네트워크에 10.2525까지 이렇게까지 주소가 하나 있고요. 116.0.0에서 31.2525까지 12빗 넷마스크까지 할 수가 있고요. 클래스 C에서는 192, 168, 0.0에서 16, 여긴 16까지. 그러니까 되게 클래스 C이긴 하지만은 16비트의 넷마스크를 갖고 나서 저희가 프라이빗 어드레스를 쓸 수 있습니다. NAT 라우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널 하게 프라이빗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퍼블릭 것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바로 NAT 기술이 되겠습니다. NAT라고 하는 게 퍼블릭 IPv6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요. 프라이빗 IPv4 어드레스 인터널리 쓰는 것을 퍼블릭 인터넷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소 변환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더라든가 스터브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끝나는 네트워크예요. 이렇게 또 외부 나가는 데가 포인트가 하나로서 스터브가 이게 그 나무 뿌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잘려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 아래쪽 영역이 이제 스터브가 됩니다. 그래서 스터브 네트워크에 대한 것이 only one exit point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혹은 뭐 보더 쪽에서 합니다. 스터브 네트워크에 있는 장치들이 아웃사이드랑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보더 라우터가 패킷 포워드를 하게 되면 NAT 프로세스 통해 가지고 인터널 IP 어드레스가 퍼블릭 주소 아웃사이드 혹은 라우터블 어드레스로 트랜스레이팅을 합니다. 트랜스레이팅.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PC1이란 여기가 이제 PC1입니다. 192, 168, 10.12 글로벌 퍼블릭 인터넷에 209, 165, 201.1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PC1이 패킷을 이쪽을 데스티네이션으로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전달되느냐? R2 라우터가 패킷을 읽어본 다음에 이 어드레스가 바뀌구나 라고 판단을
하죠. R2가 여기네요. R2가. 그러니까 이 내부 인터널리 패키지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이 R2까지 왔어요. 그런데 얘가 보니까는 이것이 트랜스레이션 해야지 밖으로 나갈 수 있구나. 그래서 얘가 로컬 주소를 글로벌 어드레스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부에서 쓰는 인사이드 로컬 주소를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로 바꿉니다. 209.165.200.26으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트랜슬레이티드 소스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해서 웹 서버를 보내게 되면 이 웹 서버인 209.165.201.1이 이쪽으로 리스판스 할 때 쓰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는 209.165.200.226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주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쭉 여기까지 전달 오게 되면 얘가 사전에 테이블 서팅돼 있고 이 내부에서 쓰는 요 192, 168, 10.10 주소로 트랜슬레이션 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를 to the inside local 글로벌 어드레스를 넣고 이제 이거 패킷 전달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NAT에 지금 네 가지 주소를 썼습니다. 인사이드 로컬, 인사이드 글로벌, 그다음에 아웃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글로벌 이렇게 썼습니다. 인사이드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트랜슬레이트를 하려고 하는 내부 주소입니다. 아웃사이드는 진짜 글로벌 외부 주소이고요. 로컬 주소하고 글로벌 주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로컬 주소라고 하는 것은 인사이드 포션에서 쓰는 주소가 좌우지간 로컬 어드레스가 되겠고요. 글로벌 주소는 아웃사이드 포션에서 보이는 주소가 됩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인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로컬, 이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봤을 때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로컬이라고 하면 요 안에서 요 자기 소스 어드레스하고 상대방 주소가 바로 인사이드 로컬, 아웃사이드 로컬이야.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웃사이드 글로벌이고요. 이게 인사이드 글로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컬과 글로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이제 두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드 로컬 주소에 보면은 자기 주소, PC1 주소가 이루어지고요.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라고 하는 것은 아웃사이드에서 보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내부 주소로 이게 변환되는 주소예요. 변환되는 주소. PC1이라고 하는 것이 내부에서는 이 주소지만 외부에서는 이 주소로 보이는 거예요. 아웃사이드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은 데스티네이션 주소예요. 데스티네이션 주소. 아웃사이드 로컬이 좀 헷갈려요. 아웃사이드 로컬이 보면 데스티네이션에서 보는 인사이드 네트워크가 됩니다. PC1이 send traffic to the web 서버 V6 209.165.200.1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냥 아웃사이드 보면 로컬과 아웃사이드 글로벌 주소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웃사이드 로컬과 아웃사이드 글로벌은 똑같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This address could be different than global route of address of the destination. 결국은 똑같다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아까 설명한 거에 대한 것을 이쪽에서 패킷을 만들었을 때 자기 자신과 외부의 웹 주소를 해서 갔을 때 여기서 나갈 때 이 주소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예요. 그럼 이쪽에서 리스판스 할 때 아웃사이드에서 자기 소스 어드레스는 이제 아웃사이드 글로벌 주소이고요.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로 해서 이제 오게 되면 얘가 이 주소에 대한 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NAT 테이블에 이렇게 씁니다. 인사이드 글로벌, 인사이드 로컬. 그러니까 이거는 밖에 나가는 트랜스레이트 되는 주소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주소예요. 자기 주소. 그래서
요렇게가 지금 세팅을 해야 되는 주소예요. 요게 세팅을 해야 되는 주소이고요. 얘가 외부 나갈 때 이거를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맨 처음엔 여기가 비어 있죠. 여기가 비어 있는데 얘가 요 패킷을 받아 가지고 요렇게 변환을 하면서 190.168 10.10을 요 주소로 변환을 해야지 얘가 어디로 가는 거지? 일로 나가네. 를 설정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웃사이드 로컬과 아웃사이드 글로벌은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테이블 세팅이 돼야지만 저쪽에서 외부에서 요렇게 209.165 101. 200.1로 오고 어 어 어 여기 아웃사이드 주소에서 오는 걸 보고 나서 아웃사이드에 요 주소를 달고 오면 이걸 달고 오면 200.226을 하다면 얘가 내부적으로 이 주소지 하고 나서 요렇게 변환에 대한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렇게 첫 번째 요렇게 트래픽이 가고 두 번째 라우팅 테이블 NA 테이블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요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저쪽에서 리스판스가 오는 과정까지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NAT는 스태틱 NAT가 있습니다. 스태틱 NAT는 원투원 매핑을 합니다. 로컬과 글로벌, 인사이드 로컬과 글로벌에 대한 것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얘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야. 얘 웹서버에 대한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자우지가 뭔가 접속을 할 때 바뀌지 않고 나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느냐? 외부에 나가 있는 PC 갖고 나서 내부 PC를 액세스할 때, 지금 여기가 웹서버라고 써서 좀 그렇게도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뭐 우리 내부 서버야, 내부 서버. 근데 내부 서버를 내부자들은 여기서 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 내부자들은. 근데 내가 여기 있는 PC를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209, 165, 200.226이에요. 209.165, 200.206이라는 쪽에서 얘를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액세스하기 위해서 스태틱하게 내가 컨피규레이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 로컬 어드레스, 인사이트 글로벌 어드레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걸 했어요. 그러니까 10.10하고 206, 226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오는 거는 맨 처음에 뭐 이 NAT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먼저 이렇게 나갔을 때부터 데이터가 있을 때 저 어드레스 딱 세팅하고 나서 하는데 그게 이제 다이나믹 NAT인데 스태틱 NAT는 이게 설정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늘 쓸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아웃사이드에서 오소라이드 퍼스널에서 그거를 액세스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스태틱 NAT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이게 IP 주소를 하나하나씩 매핑을 시켜줘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충분한 어드레스가 필요해요. 동시에 많이 서비스한다. 이쪽에 사용자 10명이 외부 10개로 동시에 나간다. 그럼 10개의 IP 주소를 내가 확보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NAT는 이게 자동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이쪽으로 나갈 때 그 다음에 이 세팅을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리스판스 올 때 세 번째, 여기 세 번째, 여기 세 번째로 요 세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게 첫 번째. NAT라는 것은 퍼블릭 어드레스 풀을 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올 때부터 이 주소에 대한 것을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로 어사인을 하고요. 인사이드 디바이스가 아웃사이드로 나가려고 할 때 다이나믹하게 NAT가 퍼블릭 IP 어드레스 하나씩 풀에서 어사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타이머가 운영이 되죠. 타이머가 운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쓰면 리프레시가 되는데 일정 시간 동안 쓰지 않으면 그 할당된 주소를 다시 이제 회수해 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충분한 주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동시에 쓸 수 있는 사람은 IP 주소 대 1대1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게 되느냐, 스태틱하게 하느냐의 차이뿐이지 사실 주소에 대한 것은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만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을 씁니다.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그건 NAT 오버로드라고 씁니다. NAT 오버로드. 우리 그 뒤에 보면 컨피규레이션 할 때는 NAT 오버로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멀티플 IPv4 어드레스가 싱글 퍼블릭 IP 어드레스로 쓸 수 있어요. 주소가 적게. 그러니까 안쪽에 디바이스가 되게 많고 이쪽에는 그 커넥션 나가는 거에 퍼블릭 어드레스 풀이 되게 적게 쓸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오는 패킷에 대한 것을 포트 번호를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유니크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로컬 IP 어드레스예요. 10.10, 10.11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10.15, 11.1331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포트 번호예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걸 글로벌 IP 어드레스 매핑을 하느냐 226, 226 똑같이 하고 포트 번호 뭐 포트 번호 지금 똑같이 썼습니다만 이제 저렇게 쓰지는 않겠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나가는 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웃사이드 쪽을 보게 되면 이 트래픽은 201.1에 80, 202.129에 80. 80은 뭐였어요? 웹서버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웹서버 두 개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10.12, 여기 10.11로 해서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것이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얘 입장에서는 여기 나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나가는 주소는요 하나예요. 여기서 주소는 보면은 209.165.201.1 이 주소 하나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아니 요 주소가 아니라 요 주소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주소죠. 요 주소. 요 주소를 써야지. 요 주소지. 이 주소가 아니고 160점 200점 226 이라고 하는 노드 IP 하나로 보여요. 노드 IP 주소 하나로 보여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인원 노드 하나가 이제 브라우저를 열었는데 브라우저 하나는 지금 1555번이 일로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가 몇 번입니까? 1331번. 1331번은 일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 아웃사이더 입장에서는 아웃사이더 얘하고 얘는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얘 요렇게 두 개지만 얘 입장에서는 요 노드 한 놈 209, 165, 200점, 226의 브라우저가 하나는 이쪽으로 왔다고 이제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 NAT, NPAT라고도 하고 네트워크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도 하고 NATPAT라고도 하고 우리 시스코 여기서는 NAT 오버로드라는 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컨피규레이션 할 때는 NAT 오버로드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그게 포트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PAT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얘가 소스 포트에 대한 거를 프리저브 합니다. 소스 포트는 만약에 쓰고 있다면 그 다음 번호를 쓰게 됩니다. 이 포트 번호는 0에서 511, 512에서 1023, 1024에서 65535로 이렇게 있고 웰로운 포트니 이렇게 포트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포트 번호를 다 쓰게 되면 근데 만약에 엑스터널리 어드레스 풀에 더 하나 있으면 넥스트 어드레스로 옮겨서 이제 포트를 또 하나하나씩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NAT, PAT를 쓰게 되면 주소를 적게 하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프로세스가 available한
포트가 없거나 엑스터널 V 주소가 없거나 그때까지 이 프로세스는 이론상으로는 계속해서 동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퍼포먼스죠. NAT가 동작을 하면서 양쪽의 어드레스에 대한 걸 트랜스레이션하고 포트 트랜스레이션하면서 퍼포먼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요 NAT 라우터가 얼마만큼 퍼포먼스만 문제가 없다면 전혀 동작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NAT 오버로드, NAT 테이블 위드 오버로드에서 보게 되면 인사이드 로컬은 10.1444, 12.1444 이렇게 왔는데 얘는 226 동일하게 갖고 있으면서 사실 144 먼저 어사인하고 1445 어사인하고 1446 어사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증가시키면서 포트 번호를 증가하면서 NAT 오버로드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NAT, PAT 비교를 했어요. 뭐 굳이 이걸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NAT는 IPv4, PAT는 v4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에 대한 걸 해서 이 테이블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 주소만 있지만 여기는 포트 번호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NAT는 one-to-one 매핑을 하고요. only v6 어드레스만 쓰고요. each 호스트당 유니크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1:1 매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PAT는 어떻게 되면 one inside 글로벌 어드레스 갖고 many inside 로컬 어드레스를 매핑할 수 있고요. V4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유니크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하나 갖고 나서 여러 개의 many inside 호스트를 보낼 수가 있는 것이 PAT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패킷에 만약에 레이어 4 세그먼트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 PAT를 써야 되는데 포트 번호가 안 쓰는 경우. 그때가 뭐냐면 ICMP예요. ICMP 같은 경우는 포트 번호가 없습니다. ICMP에 보게 되면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 같은 경우 에코 같은 경우는 이제 리퀘스트하고 리플라이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ICMP 쿼리 메시지 중에 에코 리퀘스트하고 에코 리플라이라고 하는 것은 쿼리 아이디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이 있어요. 이 쿼리 아이디 값을 가지고 나서 이거 왔다 갔다 이제 그거 가지고 써요. 그때는 이 값을 이제 포트 번호 대신에 쓰게 됩니다. 참고로 ICMP 버전 4에 대한 거 에코 리퀘스트, 에코 리플라이에도 다른 메시지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라우터 애드버타이즈, 라우터 그다음에 타임스탬프 리퀘스트 리스판스 그다음에 네트워크 언리처블 이런 것들은 쿼리 아이디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런 포트 넘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일단은 beyond the scope of this curriculum이라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패킷 트레이서 NAT 동작하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장단점을 볼까요? NAT라고 하는 거 어드레스 스킴에 대한 것을 리걸리 하는 것을 계속해서 프라이빗하게 인트라넷을 꾸면서 인트라넷 내부 네트워크를 하면서 어드레스 스킴을 유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Pv6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IPv6로 주소 많이 늘려놨는데 지금 이 프라이빗 어드레스를 쓰는 프라이빗 인프라 네트워크에 막 쓰면 되니까 IPv6로 빨리 못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IoT라고 하는 거를 지금 5G 이동통신망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5G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그냥 IoT 시대가 되면 IoT마다 V6 주소 하나하나씩은 다 필요한 것이 되죠. 물론 IoT 장치 하나하나들도 프라이빗하게 우리가 그 에리어마다 프라이빗 쓴다.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굳이 어쨌든 뭐 그런 것이 있어서 V6로 가는 거에 IoT라는 것이 막 파퓰러해 주면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포트 레벨 멀티플렉싱 써가지고 어드레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퍼블릭 네트워크 커넥션하는 이 플렉시빌리티 대한 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널 네트워크 어드레싱 스킴 하는 거에 대한 컨시스턴시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기존의 V6 어드레스로 하여금 뉴 어드레스 스킴으로 넘어가는지 않고 그냥 리메인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V6 있죠. 그 다음에 이 호스트들을 안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은 이건 시큐리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외부에서 내부 트래픽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화벽 기능처럼 막죠. 맨 처음에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최초 하나 나가야지만 주소가 어사인되고 그 다음부터 동작을 해야 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먼저 시작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NAT는 약간 방화벽 기능,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이 약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을 한번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지금 보다시피 딜레이가 증가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야 그 프로세싱을 하나 해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엔드 투 엔드 어드레싱 하는 거, 엔드 투 엔드에서 하는 것은 불편하죠. 트레이서가 안 됩니다. 엔드 투 엔드가. 그 다음에 컴플리케이트한데 터널링 프로토콜 IPsek이라 쓰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요. TCP 처음 이니시에이션을 필요로 합니다. 아웃사이더에서 오는 트래픽 같은 거 스테이트리스 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편함, 물론 이런 거를 내가 안 쓰면 돼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이 단점은 난 전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야. 내가 쓴 환경에서. 그러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컨피규레이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어떤 코맨드로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첫 번째가 static NAT입니다. static NAT는 원투원 매핑에 대한 걸 하면 되겠고요. external device 가 커넥션을 최초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팅이 돼 있으면 인터널 웹 서버, 인터널 서버라고 쓸게요. 인터널 서버라고 하는 것이 아웃사이드에 대해서 바로 액세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있는 단말이 이쪽으로 바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주소가 요 주소가 되는 거죠. 이 단말은 지금 209.165.254는 이 클라이언트 단말이 되는 거고요. 이쪽 서버는 192.168.10.254를 쓰지만 여기 있는 주소는 209.165.201.5 이쪽에 퍼블릭 도메인 상에서 해석이 되는 주소를 이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뭐라 해야 되느냐,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하고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를 매핑을 해줍니다. 그 코맨드가 IPNAT inside source static이라고 하는 코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에 가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대한 걸 컨피규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럼 요 그림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인사이드는 시리얼 010, 아웃사이드는 011입니다. 보면 여기 시리얼 010이 인사이드고요. 시리얼 011이 아웃사이드입니다. 자, 맨 처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설정을 이제 시리얼 들어가서 설정을 합니다. 이 주소에 대한 설정을 하네요. IP 어드레스 192.168.1.2에 대한 설정을 하고 인사이드에 대한 주소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 외부 쪽 한 다음에 200.1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이게 지금 요 주소죠. 요 주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주소 설정을 한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일반적인 어드레스 어사인 한 겁니다. 1.2, 200.1이라고 하는 주소를 여기가 200, 여기가 1.2, 그다음에 여기가 200.1인가요? 200.1 주소 설정하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리얼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 컨피규레이션 하기 위해서 어드레스 어사인한 거고요. 요게 이제 특징인 거죠. 요게 IP NAT app inside 인 거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테이블이 사실 앞에 먼저 있습니다. IP NAT inside source static 192, 168, 10.254하고 2092, 165, 201.5 대한 설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IP 어드레스는 이미 설정돼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요. 그렇죠? 요 주소는 이미 어사인 돼 있을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인터페이스 들어가서 그 인터페이스가 인사이드다. 요 인터페이스는 아웃사이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요 스태틱 테이블 설정하고 그 인터페이스 내려와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에 대한 과정을 해야지만 스태틱하게 동작을 합니다. 스태틱하게 동작하는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웹서버가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동작에 대한 게 보면 데스티네이션이 209.165.201.5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받게 되면 이거 주소를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변화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리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소스를 10.254로 해서 보내면 데스티네이션을 201.5로 바꿔서 여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보게 되면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이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명령이고요. 여기 아웃사이드 주소가 되게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2가 받아가지고 NAT 테이블에 대한 걸 체크한다. 체크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2번이죠. 그거에 대한 것이 있고요. 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웹서버에서 NAT 인사이드 인터페이스에서 NAT 인사이드에서 이 주소에 대한 걸 트랜스레이트 하는데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로 바꿔가지고 변환해 준 그런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태틱 NAT show IP NAT translation이라는 코맨드를 치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show IP NAT translation 치면 192, 168, 201.5, 192, 168, 10.254 이게 이제 내가 컨피규레이션 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트랜슬레이션 테이블은 하나가 딱 돼 있어요. 스테이틱 NAT 컨피규레이션은 지금 뭐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액티베이션 시행면 앞에서부터 갔던 뒤에서부터 갔던 좌우지간 여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서비스 되면 여기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설정이 됩니다. 여기 딱 TCP 커넥션이 하나, 여기 TCP라고 프로토콜 TCP가 지금 이렇게 외부 설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볼 수 있는 많이 쓰는 코맨드가 show IP net statistic이에요. statistic.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수가 트랜슬레이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테이블 만약에 많이 지우고 싶다.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다. 그럼 NAT statistic이에요. 그래서 보면 total activation 이게 one active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트하고 메시지를 가는 거. 4번 왔다는 거죠. 4번 와서 메시지 이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요 통계치 값을 클리어하기 싶으면 클리어 IP NAT 스태티스틱 하면 처음부터 다시 통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패킷 트레이서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이나믹 하는 볼까요? 다이나믹 하는 거에 대한 동작 설명은 됐고요. 이 풀에 대한 것을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 풀을 잘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S010이 인사이드고요. S011이 아웃사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드레스 풀을 정해야 돼요. 어드레스 풀을. 자, 맨 처음에 풀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쓰는데 이때 쓰는 코맨드가 IP NAT 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CL을 쓰게 돼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 어드레스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풀을 IPNAT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로 해가지고 바인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이 과정입니다. 여기 R2 인터페이스에 어드레스 풀 여기 네임드 컨피규레이션 했어요. NAT 풀을 썼는데 209, 165, 200에서 226에서 200에서 240까지 넷마스크는 224로 해서 스타팅 포인트 스타트 주소 엔드 주소에 대한 그 풀에서 쓰는 주소에 대한 주소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액세스 리스트, 얘를 액세스하는 거는 바로 192, 168, 0.0 인사이드 로컬 주소에 대한 걸 했어요. 인사이드에서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는 주소 렌즈를 정했어요. 그래서 IPNAT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1, 첫 번째 소스 리스트 1 풀을 NAT 풀 1, 여기 NAT 풀 1하고 요 소스 리스트 1, 여기 리스트 1 하고 매핑을 시켜서 내부적으로 192, 168, 0.0에서 오는 거에 대한 걸 외부 나가는 다이나믹 주소 렌즈를 209, 165, 200에서 200.226에서 240까지로 어드레스 풀의 영역을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페이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쓰고 그 인터페이스 내려가서 그 해당하는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가서 IPNAT 인사이드, IPNAT 아웃사이드 요거에 대한 설정까지 하게 되면 이제 요 주소에 대한 렌즈에서 다이나믹하게 NAT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과정은 뭐 10점 10하고 11.12 200.26, 200.227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있고요. 뭐 한번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는 동일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코맨드가 show IPNAT translation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200.229, 200.229, 228, 229가 이렇게 세팅된 거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트래픽에 의해서 이건 크리에이션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트래픽이 서비스 했다는 거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아웃사이드 주소는 없네요. 지금 아웃사이드 이게 보게 되면 아웃사이드 주소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데 209, 20.254 20.254에 대한 것이 아마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뒤에 나오나요? 한번 볼까요? 아웃사이드 로컬 주소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버버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저기 뭐야 그 여러 가지를 더 추가로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네요. 앞에는 그냥 트랜슬레이션에서 간단하게 보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버버스라는 키워드를 주게 해주면 얘가 TCP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크리에이션 됐고 언제 유스했고 타임아웃 시간이 언제이고 이런 정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커넥션에 대해서 똑같이 보여주고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아웃사이드 로컬 주소하고 이 주소가 어디서 와가지고 이 테이블에 이게 설정됐다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24시간 후에 엔트리 타임아웃이 된다. 하지만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을 바꿀 수가 있다. IPNAT 트랜슬레이션 타임아웃을 타임아웃 세칸으로 이거는 이제 디폴트 값이고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게 IPNAT 타임아웃에서 이 값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타임아웃 익스파이드 전에 이제 클리어하고 싶을 때 클리어 IP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치면은 다 그거에 대한 것을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NAT 스태티스틱에 대한 거였고 현재 얼마만큼에 대한 것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데 여기 보면 요거죠. 쭉 설명이 쭉 NAT 스태티스틱을 보는데 앞에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4개의 다이나믹하게 지금 어사인이 된 것을 표시하고 트랜슬레이션 한 게 4개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31분 43초 전에 이런 데까지 통계된 값이고 시리얼 00, 010하고 시리얼 011이 각각 아웃사이드, 인사이드이고 47개의 데이터가 지금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트랜슬레이트 된 게 47개고요. expired translation
션한 게 4개가 또 있었나 봐요. 다이나믹 매핑에 대한 인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보게 되면 액세스 리스트 1, 풀, NAT1 하고 레퍼런스 카운트 여기 4개가 있는 거고요. 풀이 25, 25, 24이고 스타트는 지금 226에서 끝나는 데는 240이고요. 그 다음에 토탈 어드레스는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2%만 얼로케이트 돼 있다. 2%가 아니라 2개만 얼로케이트 돼 있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러닝 컨피그에서 거기 인크루드에 대한 것만 찾으면 현재 세팅한 정보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NAT에 대한 것 한번 보시기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이제 PAT, NAT 오버로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워놨는데 표시가 돼가지고. 자, 싱글 IPv4 어드레스로 PAT 컨피규레이션 하는 걸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오버로드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IP NA 인사이드 소스에다가 오버로드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include 내부 주소는 192.168.16 그래서 ACL1에다 이걸 매칭을 할 것이고요. 이 주소는 외부에 209, 165, 200에 25 인터페이스는 S011 통해 가지고 지나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포트 넘버 테이블에는 건 오버로드 키워드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보면 IP NAT 인사이드 소스 리스트 1 인터페이스 시리얼 011 오버로드 이렇게 오버로드 하나 집어넣고요. 액세스 리스트 192, 168 0점에서 16까지 해서 퍼미션 했고요. 010은 인사이드 011은 아웃사이드 이게 바로 이제 PAT 코맨드 전부 답니다. PAT 코맨드 전부 다요. 주소 하나만 가지고 할 때.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한 개 이상에 대한 주소를 가지고 나서 more than one public address 할 때 어떻게 할래? 하면은 여기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근데 IP NAT pool, NAT PT의 그 주소에 넷마스크에서 주소 쓰고요. 액세스 리스트 똑같고요. NAT 코맨드 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면서 보시게 되면 여기 오버로드라고 한 칸만 더 집어넣는 동일하게 그 풀에 대해서 어드레스 풀하고 PAT까지 동작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92, 168, 10.10하고 11.12 여기 지금 인사이드 네트워크에서 나가는데 데스티네이션은 201.1하고 202.209로 각각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는 209, 168, 200에 224에 대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여기 보면 매핑에 대한 것이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매핑이 된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225에 대한 거 를 갔는데 얘는 소스가 201점에서 202.54네요. 여기서 오는 트래픽인 거예요. 여기서 각각 이게 지금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각각 첫 번째 서버, 두 번째 서버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가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 NAT에서 넘어갈 때 보게 되면 얘는 10.10에 1444, 얘는 10.10에 1444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인사이드 로컬 어드레스하고 인사이드 글로벌 어드레스에 대한 어드레스 매핑에 대한 관계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림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거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거 show IP NAT translation입니다. show IP NAT translation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커넥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좀 헷갈렸던 게 이게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외부 아웃사이드의 주소가 아웃사이드 글로벌하고 로컬 주소가 이렇게 매핑에 대한 것이 다이나믹해도 나오는데 아까 이그샘플 나와서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한번 여러분이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스 포트 넘버 투 트랜슬레이션에서 다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1444, 1444 이렇게 10.10하고 10.11로 가는 게 255, 1444, 255, 1445. 그러니까 IP 주소의 포트 번호가 서로 달리해서 인사이드 글로벌 주소를 쓰고요. 그것이 인사이드 로컬은 서로 다른 호스트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how IP NAT statistic이라고 하는 걸 딱 쓰게 되면 이게 나오죠. 쓸 수 있는데 토탈 어드레스 15개 중에서 하나만 지금 어사인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컨피그레이션 여러분 반드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NAT 6.4가 있습니다. NAT 6.4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IPv6라는 걸 공부할 때 봤을 때 사실 IPv6에서는 NAT라는 게 없어요. 왜? 전부 다 퍼블릭 프라이빗 주소 관계없이 다 디파인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IPv6라고 하는 것에서는 퍼블릭 프라이빗 주소라는 건 있어요. 근데 퍼블릭 프라이빗 주소가 이렇게 버전포처럼 서로 통신 안 되죠. 안 되긴. 근데 목적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V6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빗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있어요, 아예. 근데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이 유니크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요 프라이빗 해서 쓰는 건 똑같은데 목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이 only 로컬 커뮤니케이션 사이트 내에서 그러니까 프라이빗하고 약간 비슷한데 거기 내부에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 ULA고요. 뭐 별도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에서 앞에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 값 자체가 유니크 로컬 어드레스가 됩니다. IPv6라고 하는 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은 제공하진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이제 V6 근데 이제 V6가 V4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쓰는 주소가 NAT62예요. 그러니까 V6하고 V4 사이에서 V6에 대한 거 프로토콜 트랜슬레이션이 이제 NAT6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뭐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네트워크 자체가 아예 이 네트워크 자체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V4 네트워크 있고요. 여기 V6 네트워크 있고요. V6 인터넷이 있고 여기 V6 온리 네트워크 있네요. 그러면은 요 6 라우터가 하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는 V4 패킷인데 이쪽으로는 V6 패킷을 만들어요. 이 V6는끼리는 그냥 V6로 지나다녀요. 근데 V6에서 V4라고 할 때는 해당하는 패킷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어드레스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헤더도 바꿔줘야 됩니다. NAT가 그냥 어드레스만 단순히 바꿔주는 게 아니라 V6에 대한 주소도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V6 NAT에 대한 거 하는 것이 뭐냐면은 V6 온리, V4 온리 네트워크 사이에서 서로 변환에 대한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퍼블릭입니다. V6 퍼블릭, V4 퍼블릭 그런 상태에서 쓰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정말 템포럴리 하는 것이고요. V4에서 V6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NAT 내용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내용 정리를 하게 되면 NAT, PT 혹은 PAT 기술을 많이 쓰죠. 근데 NAT 오버로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나서 우리가 커맨드를 다 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동작에 대한 건 전부 다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그 주소를 하나 쓸 수도 있고요. 그 레인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때 되면 그 레인지를 쓸 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는 다이나믹 했을 때 액세스 리스트에 대한 거 가지고 나서 일단은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또 우리가 그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또 하고 한다는 거 앞에서 배운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를 여러분이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NAT를 했는데 이 NAT는 여러분이 내용은 아는데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린 게 아니라 손에 익지 않죠. 이런 걸 해볼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마 패킷 트레이스에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걸 여러 번 해보면서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NAT 하는 라우터가 NAT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NAT를 하고 나서 인터널을 엑스터널로 프라이빗 도메인에서 퍼블릭 도메인에서 한 거였는데 이 프라이빗 도메인 상에 또 프라이빗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2.168점 네트워크 안에 예를 들면 뭐 10점 10점 뭐 자꾸 조금 0 네트워크 있거나 반대로 10점 10점 0 전체 네트워크에 192 네트워크가 하나 또 있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라우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패킷 트레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좀 해보시기를 제가 권고를 합니다. 뒷내용의 모듈 프랙티스하고 퀴즈 보신 다음에 모듈 그룹 이그젠까지 이번 주는 다 모두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모듈 그룹 이그잼을 열어놓을 테니까는 그동안 앞에 못하신 것까지 해서 다 이번 주말에 다 맞춰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